요즘 시장 분위기 정말 어수선하죠. 지정학적 긴장감에다 인플레이션 걱정까지 다들 기술주의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공포가 전부 현실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끄러운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데이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거예요. 언론에서는 연일 위기라고 떠들어대는데 정말 기술주가 이끌던 황금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걸까요? 자,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는 무서운 헤드라인들이고요. 오른쪽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데이터,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오해, 바로 이 사모대출 위기론부터 시작해보죠. 언론에서는 사모대출 시장이 마치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시한폭탄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대출의 속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대출은 당장 운영자금이 급해서 어쩌면 좀 위험한 기업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대출은 대부분 성장을 위한 기업 인수 같은 아주 전략적이고 건강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담보에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의 담보는 무슨 공장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바로 이 ARR, 즉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구독료죠. 이게 뭐냐면 마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 같은 거예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투명하고 안정적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안전한 담보가 없는 셈이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정작 이 금융 시스템의 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즉 내부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렉 아벨 CEO는요, 회사 돈도 아니고 자기 개인 돈으로 무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이 넘는 자사주를 샀습니다. 시스템이 곧 붕괴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모펀드 업계의 거물인 KKR의 공동 CEO 역시 88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어요. 이건 뭐 시장의 막연한 우려와 내부자들의 판단 사이에 아주 거대한 간격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신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대한 공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I가 기존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대체해버릴 거라는 두려움이죠. 이 슬라이드가 이 오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시장을 가장 긴장시켰던 오픈 AI의 전략이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대체할 파괴자처럼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현실의 벽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기존 강자들과 손을 잡는 파트너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시장은 정말 귀신같이 반응했습니다. 오픈 AI가 직접 예약 기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AI 때문에 망할 거라던 부킹홀딩스 같은 여행 플랫폼 주가가 급등했죠. 위협이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AI 대체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세일즈포스의 대응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무려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주가를 좀 띄워보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죠. 이건 경영진이 시장에 대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AI를 감당 못할 위협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 가능한 기회로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시장에 퍼져 있는 두 가지 큰 오해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진짜 기회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을까요? 이제 그 강력한 증거를 오라클의 최신 실적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잘 보세요. 매출이 22%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5%나 증가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AI에 막대하게 쏟아부은 돈이 이제는 매출을 넘어서 이익으로, 그것도 훨씬 더 크게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 성장의 핵심 엔진은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이었습니다. 성장률이 무려 44%나 급증했죠.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는 기업들의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AI는 그냥 돈만 쓰는 거품 아니야? 이런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라클의 실적이
그 투자가 드디어 이익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났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기술주가 왜 반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만 강한 게 아닙니다. 거시경제 지표들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나스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고요. 달러가 강세니까 전 세계 자금이 결국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빅테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기술주 반등을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는 셈이죠. 오늘 다룬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사모대출 붕괴 공포? 알고 보니 대출은 안정적이고 내부자들은 오히려 사고 있었죠. AI 파괴자론? 파트너십으로 방향을 틀면서 해소됐습니다. AI 투자 거품론? 오라클의 실적이 그 수익성을 똑똑히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의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드러나는 것은 아주 탄탄한 현실이죠. 따라서 이제 기술주 섹터 전체에 대한 재평가는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인 필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에 가려져 있던 현실의 데이터와 신호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똑똑한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자, 이제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